자, 오늘은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전자와 단백질에서 DNA와 유전자 이렇게 나오는데, DNA라는 거하고 그 유전자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로 간에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고, 일단 DNA라는 거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염색체에 있습니다. 염색체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애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각각의 세포에 들어있는 핵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구나, 이렇게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염색체 구조를 좀 보면 여기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들이 존재하고 있지. 그 다음에 이 단백질 덩어리를 DNA라는 애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이 DNA에 결국은 특정한 이제 유전자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각각의 유전자들이 특정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DNA라는 거는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또 RNA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단일 가닥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하시고, DNA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아는 것처럼 DNA나 RNA나 둘 다 기본 단위체가 바로 누구다?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 라는 기본 단위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거는 당연히 인산과 당과 염기, 얘네들이 1대 1대 1의 비율로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놔야 되겠지. 특히 DNA 같은 경우에는 염기의 종류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A, T, C, G라는 염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RNA의 염기는 A, U, C, G라는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거야. 자, 그 다음 보면 이 유전자라는 게 하는 일이 어떤 건지를 좀 봅시다.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바로 이 단백질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 모양이라든가 형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백질에 의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형질이라는 건 우리 몸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동양 사람들한테 많은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다면, 이 갈색, 우리 몸의 색깔을 결정하는 효소가 있는데 바로 이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많이 만들 수 있고, 그 결과로 많은 양의 멜라닌이 합성되기 때문에 결국은 갈색 눈동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반면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갈색이 아닌 파란색 눈동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의 그 얼굴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유전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효소의 결핍, 또 그 다음에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유전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니?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페닐케톤요증, 이런 것들이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 질환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유전 정보의 흐름, 특히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명 중심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이것도 주관식 단답형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세포에서 바로 이 DNA에서 RNA를 거친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로 전달된다는 걸 설명하는 원리, 이걸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DNA에서 전사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이제 RNA에서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중요한 건 바로 이 전사라는 과정은 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치? 번역이라는 거는
그 핵 밖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잠깐 봅시다. 만약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세포 안에 핵입니다. 여기에 DNA가 이렇게 있겠지. DNA 두 가닥이 있는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데닌이 있으면 여기 타이민이 있을 거고, 여기 구아닌이 있으면 여기 사이토신이 있을 거고, 또 여기 타이민이 있으면 여기 또 아데닌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닥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 가닥은 둘 중에 딱 한 가닥이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놓으면 돼. 한 가닥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가닥이 바로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염기들의 배열이다라고 본다면, 물론 이제 이 뒤에도 많이 있겠지.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3염기 조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트리플렛 코드, 이렇게도 우리가 부르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특정한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자 할 땐 요 두 가닥의 어떤 애가 풀어지게 돼. 살짝 풀어지게 되고, 그때 이 핵 속에 있는 핵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바로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바로 누가 들어와? 바로 RNA라는 애가 들어오겠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이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타이민이 있으면 여기에 아데닌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토신이 있으면 여기는 구아닌이 오고, 또 여기 아데닌이 있으면 여기는 타이민이 오는 게 아니라 RNA는 유라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얘를 우리는 코돈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그 전달받은 유전 정보를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전사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그럼 이렇게 전사된 요 RNA는 다시 핵공 바깥으로 나가서 요 소포체에 붙어 있는 얘네들 있지? 얘가 누구야?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으로 가서 각각의 요 코돈들이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되겠지.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아미노산 3, 얘네들이 줄줄줄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뭐를 만들게 된다?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유전 정보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은 전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RNA가 밖으로 나가서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을 이렇게 지정하는 과정,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번역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DNA에서는 염기의 종류가 A, T, C, G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RNA에서는 A, T, C, G가 있는 게 아니라 A, U, C, G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DNA에 있는 요 염기들이 전사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아데닌은 유라실로 전사가 되고, 타이민은 아데닌으로, 그다음에 사이토신은 구아닌, 그다음에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이렇게 전사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유전 정보의 저장과 유전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지금 금방 설명했던 거야.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고 있는 DNA 염기 서열. 염기 서열이라는 건 그 염기들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라고 봐주면 되겠지. 이거에 저장되어 있고, 염기 이제 아데닌, 그 다음에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게 되는데, DNA에 들어있는 이 염기 서열, 이 순서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3염기 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렀지. 그래서 DNA에서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할 수 있는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3개의 염기를 우리는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이렇게 있으면 이걸 우리는 3염기 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RNA에 이 정보가 그대로 이동이 되는 건데, 이게 전달이 되는 거지. 근데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타이민이 있으면 여기에는 아데닌이 오게 되겠고, 여기 아데닌이 오면 여기 타이민이 아니라 유라실로 이렇게 전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사이토신 있으면 이쪽은 구안인으로 이렇게 전사가 된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이때 전사된 이 RNA에서의 이 염기 서열, 이 유전 정보를 우리는 바로 코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바로 이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게 된다라는 거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지. 또한 코돈은 DNA에서 상부적으로 전사된 걸로 총 64종류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또한 유전부 측의 공통성,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생명체는 이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동일한 유전보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생명체의 조상은 하나였지 않았을까,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유전 정보의 전달과 형질 발현, 이것도 아까 다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전사라는 과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번역이라는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여긴 바로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다. 일단 먼저 기억해 놓으시고, 먼저 전사는 핵 속에 있는 DNA 이중 나선 중에 두 가닥이 다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한쪽 가닥에 있는 염기의 상부적인 염기들을 갖고 있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는 과정, 이걸 우리는 전사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데닌은 유라실로, 구아닌은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은 아데닌, 이런 식으로 전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전사된 RNA가 세포질로 나오지,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핵 바깥으로 나와서 리보솜과 결합한 다음에 RNA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되면 바로 단백질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DNA 두 가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쪽 가닥, 아래쪽 가닥이 있는데, 지금 전사 과정을 한 걸 보니까 여기 사이토신, 구아닌, 유라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전사가 된 거냐? 당연히 이 구아닌이 전사가 됐겠구나라고 봐줘야 돼. 이 사이토신이 아니라. 그럼 얘도 구아닌이니까 여기 사이토신이 이렇게 전사가 된 거, 여기 유라실은 이 아데닌이 전사가 됐겠구나. 그래서 이 두 가닥 중에서 전사에 이용되는 가닥은 바로 이 여기 있는 위쪽 가닥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세 개씩의 염기 순서, 요거를 우리는 3염기 조합이다 이렇게 부른 거고, 그럼 전사가 됐을 때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코돈이라고 부른다라는 걸로 기억해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각각의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 얘네들이 쭉 연결이 되게 되면, 그리고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갖게 되면 드디어 단백질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과정은 전사 과정, 또 이 과정은 번역 과정이다라는 것까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니까 기억하셔야 될 거는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외울 거 꼭 외우시고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